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좀 많이 싸워요. 와이프가 이제 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, 술. 아, 거의 매일 마시는데 보통 술을 마시면 쓰러질 때까지. 와이프랑 술을 마시면 항상 마지막은 꼭 싸웠고 그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그만 마시라 그래? 네가 뭔데? 술을 마시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변해요.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막 손으로 깨고 막 이래요. 아이고. 작은 방 문이 있는데 다 부서졌어요. 그 문 망치로 다 부셔가지고 망치요?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악을 쓰면서 저는 처음 봤어요. 술을 끊을 생각이 없고 너무 현타가 와서 분당에서 온 42살 신경준이라고 합니다. 네. 네, 남편이시고요. 네. 네, 분당에서 온 공예원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아우. 아니, 그냥. 그래서 아내는 얼마나 마셔요? 제가 볼 때는 저희 와이프는 거의 매일을 마셔요. 그 위스키를 마시는데 위스키요? 위스키 센거 드시네. 위스키 글라스나 이런 컵에다가 한 잔 따라서 원샷. 어? 원샷이요? 원샷을 한다고? 네. 여기 타 들어갈 텐데. 엄청 네. 물로 희석해서 먹어야 네. 될 텐데.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안 들키려고. 안 들키려고. 술 마시는 걸 안 들키려고. 아, 술 먹는 거 빠르게. 싫어하시니까. 아, 몰래 네. 빠르게. 예, 몰래 빠르게. 아마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잔이 아닐 거예요. 꽤 여러 번에 걸쳐 빠르게 들이켰을 것이다. 때로는 양주 반 병에서 한 병까지도. 그랬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네, 저희 와이프가 이제 어딘가에 술들을 많이 숨겨놔요. 들킬까 봐 네, 여기저기 좀 숨기고 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. 들고 다닌다고요? 네, 술을? 가방에. 가방에요? 아니 그냥 평상시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그냥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마시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아이들 학교 가고 또 혼자 있을 때 부엌에 몰래 술 숨겨놓고 먹는 사람들 우리가 키친 드렁커라고 많이 부르죠. 이분들이 부엌에 있는 걸 자꾸 들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냐면 여자들은 스킨을 쓰죠. 네, 스킨통에다 넣어요. 스킨통에다 넣어요. 네. 대부분 스킨은 약간 알코올 향이 나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딱 감추기가 좋거든요. 선생님 그걸 알려주시면 어떡해. 그걸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이게 왜냐면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서 그래요.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숨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. 몇 번. 왜요? 병원에서는 이제 알코올로 인한 금단이 오면서 발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알코올 금단 발작이요. 네. 그때 와이프가 서 있다가 갑자기 발작이 와서 뒤로 넘어가면서 부딪혀가지고 네네. 이게 확 다치셨었어요.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세상에. 오, 내 사진도 찍고 MRI도 찍고 검사 다 했는데 네. 내 사진을 보시고는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. 심각한 상태. 네. 뇌가 많이 쪼그라들었다. 네, 7, 80대 노인의 뇌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내 지금 몇 살이에요? 34살이요. 34인데 지금 뇌가 쪼그라들었다고요?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발작을 할 거고 이 발작은 한번 시작이 되면
이제 점점 빈도수가 많아질 것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. 그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술을 좀 안 마시긴 했었어요. 일주일에서 네. 네. 근데 그러면은 자기는 술을 이제 앞으로 평생 마실 수 없는 것이냐? 그 자기는 그게 유일한 즐거움인데. 즐거움인데. 네.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? 나 죽으라는 거냐?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또 심각하면 아까 전에도 이제 병원 치료도 살짝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입원 치료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병원에서 일단 저희 와이프가 지금 영양실조고. 네.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. 일단은 이것부터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빠르게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, 네. 저희 와이프는 그러면 좀 자극적인 말이긴 하지만 자기는 죽어버린다. 만약에 나를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키면 나는 절대로 오빠 안 볼 거다. 혼자 사라져 버릴 거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마음 아프다.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. 술을 마셔서 먼저 죽을까요? 아니면 병원에 끌려가서 그 상황 때문에 사단이 날까요? 근데 이기적일 수 있는데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를 다녔다고 들었어요. 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술 취한 남성객한테 성추행 폭행을 당했습니다. 형편없는 남자가 와서 나를 성추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거죠. 네. 근데 그때는 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안 했고 어린 나이에. 경찰서 가서 하루 동안 조서를 쓰는데 정말 굴욕적이더라고요. 제가 더 이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네.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 딸이 있더라고요. 그 남자에게 네. 아 진짜 와 미쳤나. 쓰레기다 진짜. 근데 이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집 앞에까지 찾아왔다고요? 변호사가요. 합의해달라고.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. 뭐라고요? 아빠가 빨간 줄을 그어야 되는데 이 삶을 사는 그 딸은 얼마나 힘들겠냐. 이 가족이 얼마나 그 빨간 줄 긋는 그 가족들 어떻게 살아요? 라고 말을 하는 그쪽 거예요.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가요.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? 네. 어떻게 됐어요? 8개월형. 네. 아, 실형이 나왔네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.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우리가 징역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얼마 안 돼서 이제 목포행이었어요. 누가 열차 문을 쾅쾅쾅쾅쾅 막 부수듯이 네. 두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나갔는데 저쪽에 어떤 여자가 달리는 문을 깨고 있다고. 달리는 열차의 창문을 깨고 있다고요? 네. 문을 여는 순간부터요. 바람이 그
놀이처럼 휘 하고 감싸는데 빨려 나가는 줄 알았어요. 그 여자가 간이석 의자에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. 저도 빨려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리 한쪽을 끼고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분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잘 안 들리는 거기가 굉음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그분 목소리는 들리더라고요. 저 살기 싫어요. 살고 싶지 않아요. 하더니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있는 걸 놓아버렸어요. 혹시 바깥으로 튕겨 나갔다는 얘기인가요? 네. 제 손을 잡고 살기 싫어요 라고 하는 순간 놓고 신발 한 짝만 놓고 나가셨어요.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 지금 펼쳐진 건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. 여기까지 잘 왔다. 보세요.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,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어요. 이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 아내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술을 끊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면 얘기하잖아요. 알코올이 원인이야. 술이 원인이야. 술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런데 때로는 다른 고통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으로 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여인은 술로 버틴다라는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술은 당연히 끊어야 돼요. 알코올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심각해요. 매우 심각해요. 저는 이 부부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. 이 여인이 2년 후에도 살아있을까? 끊어야 돼. 자율성하고 연대감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. 자율성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자율성인데 이 자율성이 딱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예요. 내가 통제하는 거야. 내가 주도하는 거야. 또 하나, 연대감이 또 굉장히 높아요. 남편이 89점, 아내는 26점밖에 안 돼요. 남편 연대감 굉장히 높죠. 우리는 하나야. 우린 묶여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말입니다. 문장 완성 검사해보죠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내예요. 문장 모든 순서에 아내 이름이 빠짐없이 빼곡히 나와요. 이 남자 세계 속에는 아내밖에 없어요. 세상에. 모든 순서에 아내 이름이 이 여자 좋아해요. 이 여자를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죽으면 안 돼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제하는 거야. 마시지 마, 먹지 마. 그리고 어떻게 혹시 나도 나 모를 때 술을 마실까 봐도 있지만 기절할까 봐 거품 물고 또 한 번 발작 일어날까 봐 인간 CCTV 아무것도 못해. 전화도 자주 해.
뭐 하는지 계속 봐야 돼.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. 사랑하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지금은 사랑을 조금 넘어섰어요. 지금 남편은 공동 의존 상태라는 것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. 내 세상에 아내만 있고 나는 없어. 1%도 없어요.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헬스도 하고 막 몸 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나가지도 않아. 지금은 근육이 살이 됐어요. 최근 2년 안에 거의 20kg 이상이 늘어났을 거예요. 지금 몇 킬로 늘었다고요? 40kg 정도. 40kg. 40kg 쪘다고?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? 남편이 이거 우울로 꽉 찬 거예요. 불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. 이럴까 봐 꼼짝을 못 해요. 정말 울고 있는 건 누군가. 아내는 과거로 울고 있고 남편은 현재로 울고 있는 거예요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저는 아내에게 말씀드려요. 지금 당장 술을 끊는다는 거 약속해도 거짓말일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안정화 단계로 좀 가자. 전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. 첫째, 밥 먹어. 진짜 밥 먹어야 돼. 그래, 밥을 왜 먹어? 식사하셔. 일주일에 한 번,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요. 한 번만 이 남자하고 내가 가고 싶은 카페를 아내가 정해요. 아내가 정해서 술 없는 식사 한 끼만 해요. 술 없는 식사 한 끼. 가장 가까운 데도 괜찮아요. 그땐 술 얘기도 하지 말아요. 아내의 과거도 얘기하지 말아요. 당신이랑 여기 나와서, 자기랑 여기서 나와서 너무 기쁘다. 오늘 너무 예쁘다.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.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식사 한 끼는 같이 할 거예요. 괜찮아요? 두 번째, 아내는 알코올 병동에 가고 싶진 않죠? 네. 그죠? 알코올 병동에 가고 싶진 않아요. 그러면 한 가지는 약속해야죠. 아내가 다시 한번 술 먹고 졸도하죠? 다시 한번 술 먹고 기절하죠? 바로 입원시키세요. 바로 입원해야 돼요. 그러나 정해진 약만 마시죠? 그러면 병원 안 갈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래서 주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주종을. 술을 마실 때 집에서 숨겨놓고 마시지 마시고요. 소주 반병 정도 이하로, 가능하면 맥주 반병 정도면 더 좋고, 그렇게 같이 맛있는 거 놓고 먹어가면서 같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아, 이랬어? 저랬어?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. 인간 CCTV. 남편 있죠? 남편 죽을 지경이죠. 불안이 커서 환장하겠죠? 아내는 지금 요양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요양. 남편 없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.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아내에게 좀 자유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자유시간. 하루 정도,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혼자 여행을 살짝 다녀오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119가 닿을 수 있는 곳, 이쪽으로. 그래서 저는 아내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. 남편 좀 섭섭했을 거예요. 우리의 이야기가. 왜 나의 이 아픔은 몰라주나? 왜 나한테 통제라고만 하나?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여자는 아마 이보다 혹독한 상황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이 남자하고 앞으로 조금 더 삽시다. 조금 더 삽시다. 여기 나와줘서 고맙고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. 아시겠죠?